수출 초보 기업을 위한 무역 실무 첫 번째 핵심 무역 실무 용어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역업계에서 10년 넘게 실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무역을 시작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서류 부분과 무역 실무 용어 부분입니다. 예, 당연하겠죠. 무역 용어는 무역업계에 종사하지 않으면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용어를 어느 정도 알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무역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무역을 처음 시작할 때 서점에 가서 무역 책을 봤는데 어떤 것이 중요하고 또 그 뜻이 너무 전문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적인 부분만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제가 요약해서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은 여러분들께서 무역을 하실 때에 최소한의 무역 용어를 알고 무역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업계 용어 우선 이것만 알아두자인데요. 여기에 보이는 용어들이 실무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HS 코드, 관세사, 포워더 포워딩 업체, 복합 운송 주선인, 선적 서류, 신고 필증, 컨테이너, 선적 부킹, 결제 방식, 인콰이어리, RFQ, 오퍼시트, PO, PI, 인코텀즈 등등이 있습니다. 이 용어들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HS 코드입니다. HS 코드는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HS 코드는 다른 말로 세번 부호 그리고 품목 번호, 품번이라고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제품에 고유의 번호를 할당하여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모든 제품이 바코드, 고유의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 바코드를 바코드 기계에 찍으면은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가격은 얼마인지 그렇게 다 표시가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을 할 때에도 그 각 국가마다 그 물품을 부르는 이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HS 코드로서 숫자로서 그 품목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HS 코드는 류, 호, 소호로 구분을 하고 앞자리 6단위까지는 국제 공통이고 그 이하는 각국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노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트의 HS 코드는 482010입니다. 48류, 종이와 판지, 제주용 펄프 종이, 판지의 제품을 뜻하고요. 류보다 조금 더 확장적인 것이 호입니다. 4820호,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 회계부, 노트북, 주문장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자리, 국제 공통이 6자리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트의 국제적인 HS 코드 6자리까지는 482010 소호입니다. 이것은 장부, 회계부, 노트북, 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HS 코드가 중요하냐면은 HS 코드에 의해서 관세와 수입 요건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관세와 수입 요건에 의해서 제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그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HS 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HS 코드를 직접 찾아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세율 확인 방법 첫 번째, 관세법령 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 국가별로 각국의 HS 코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나라의 HS 코드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할 때 미국 바이어가 우리의 제품을 수입한다고 할 때 미국에서의 수입 관세는 얼마인지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지 가격 책정이나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트레이드냅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트레이드냅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도 HS 코드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트레이드냅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통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무역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HS 코드 정보뿐만 아니라
무역과 관련된 지원 사업과 무역과 관련된 규제 그리고 해외 마케팅 정보도 이곳에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세율 확인 방법 세 번째인데요. 관세평가분류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 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면 관세평가분류원을 통해서 정확하게 유권 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이시는 사진은 여주라는 과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081340으로서 건조한 과실, 씨방이 발달해 열매를 맺는 과체류로 과일에 해당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면은 071290 건조한 채소로 분류가 됩니다. 1년생 넝쿨 열매 채소로 채소에 해당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HS 코드는 국가와 문화, 관습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HS 코드도 미리 확인하여서 알아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품은 TV 스피커입니다. TV 스피커로서 사운드바라고도 하지요. 하지만 이것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에 어떤 기업에서 수출을 할 때 확성기로 수출 신고를 하고 나갔었습니다. 확성기로 수출을 하게 되면은 관세가 4.9%가 붙게 됩니다. 하지만 품목 분류를 관세사를 통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성기가 아니라 음성 재생기기로서 품목 분류를 다시 해서 수출 신고를 했더니 관세가 4.9%에서 0%로 낮아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품목 분류 이후에 수출 국가, 제가 이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국가, 해당 국가에 이것이 음성 재생 기기라는 근거 자료를 미국 세관에 제출하게 되어서 승인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내었던 추징 관세 7억 원을 환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관세 0%로서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은 스마트폰 게임 패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무선 원격 조절 기기, 게임 패드로 보지만 중국에서는 이것을 사행성 부품, 게임기 부품으로 판단을 해서 중국 내에서 수출이 금지가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었던 한국의 업체는 HS 국제분쟁신고센터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이 제품이 사행성 게임기 부품이 아니라 스마트폰 게임 패드, 즉 무선 원격 조절 기기라는 것을 근거 자료를 중국 세관에 제출해서 인정을 받게 되어서 수출을 하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세사가 하는 역할은 수출입 통관, 관세 환급, 수출입 요건 확인, FTA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HS 코드를 가장 쉽게 문의를 해볼 수 있는 곳이 관세사입니다. 세 번째로 포워딩 업체, 복합 운송 주선인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포워딩 업체입니다. 무역에서 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운송 주선인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팔게 되면 택배사를 이용해서 물건을 고객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포워딩 업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선적 서류입니다. 처음 수출을 하게 되면은 포워딩 업체와 연락을 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선적 서류를 보내달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적 서류란 무엇일까요? 무역 거래 시에 수출자, 즉 셀러가 수입자, 바이어에게 제공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 서류를 근거해서 선적 스케줄을 잡기 때문에 포워딩 업체에서 사전적으로 선적 서류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적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커머셜 인보이스, 줄여서 CI, 상업 송장, 그리고 패킹 리스트, 줄여서 PL, 포장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선적 서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Bill of Lading, 줄여서 BL, 선화증권, 그리고 AWB라고 부르는 에어웨이 빌, 항공화물 운송장, 그리고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
CO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에도 일반 원산지 증명서가 있고 FTA 활용을 할 수 있는 FTA 원산지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험증권이 있습니다. 이 보험증권은 만약에 우리의 물건이 해상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것을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험은 필수 조건은 아니고 바이어 또는 수출자가 판단해서 결정을 해서 보험을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해도 무관합니다. 커머셜 인보이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맨 위쪽에 보시면은 슈퍼 수출자 정보가 있습니다. ABC 트레이닝 컴퍼니라는 곳에서 컨사이니 수입자입니다. 도쿄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에 수출을 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4번 항목을 보시면은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5번 항목 도쿄항을 통해서 수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번 항목을 보시면은 7월 31일 배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시면은 핸드 세니타이저, 즉 손소독제죠. 손소독제의 제품이고 수량과 단가와 합산된 금액, 총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커머셜 인보이스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패킹 리스트입니다. 패킹 리스트는 포장 명세서죠. 제 물건을 수출할 때 어떤 물건들이 포장되어서 나가는지 그리고 포장의 부피는 어떻게 되고 중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왜 패킹 리스트가 중요하냐면 패킹 리스트가 있어야지 배나 항공기를 예약을 해서 사전에 얼마만큼의 부피가 들어가고 얼마만큼의 중량이 책정되어서 예상 운임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BL입니다. BL은 쉽게 말씀드려서 물건의 주인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 BL이 왜 중요하냐면 BL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수입을 한 국가에서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BL이 없으면은 그 물건이 해당 국가에 도착했더라도 물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서렌더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서렌더라는 것은 카피, 즉 스캔본 BL도 유효하다, 즉 오리지널 서류가 아니더라도 서렌더된 BL만 있으면은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서렌더된 BL을 바이어에게 스캔본을 이메일로 전달을 해 드려도 바이어가 스캔본을 가지고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렌더되지 않은 BL은 반드시 오리지널 BL을 우편이나 EMS로 발송해서 바이어가 원본을 들고 가야지만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AWB는 항공으로 보내는 경우에 BL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CO,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보통 대한상공회의소나 아니면 그 자가 발급을 통해서 발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중요한 이유는 FTA 협정이 맺어져 있는 국가 간에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동남아 국가에서는 한국산이다라는 증빙을 받아서 해당 국가에서 판매를 할 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런 서류를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이것은 보험증권입니다. 그 다음 5번째로 신고필증입니다. 예전에는 신고필증을 면장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신고필증입니다. 즉 수입 또는 수출 신고가 수리되면 세관 관세청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수출할 때 받게 되는 것이 수출 신고 필증이고 우리가 물건을 수입할 때 받게 되는 것이 수입 신고 필증입니다. 그 다음은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에도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데 20피트, 40피트, 40피트 하이 큐빅 그리고 45피트. 보통 많이 쓰이는 것이 20피트와 40피트 컨테이너입니다. TEU, 실무에서는 TEU, FEU라고 합니다. TEU는 20피트고 FEU는 40해서 40피트를 표현합니다. 수출 신고 필증의 예시입니다. 수출 신고 필증은 수출 신고를 할 때 물건이 떠나기 전에 한국의 관세청에 신고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보시면은 서울 세관을 통해서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수출 신고 필증은 직접 발급을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처음 하시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관세사무소를 통해서 많이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우측 메인 하단에 보시면 신고 수리 일자가 있습니다. 수리 신고 일자가 있고 이 신고 수리 일자가 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물건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30일 이내에 물건이 나가지 않으면은 다시 수정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선적 부킹에 필요한 용어들입니다. 선적 부킹을 하기 위해서는 배나 항공기에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사전에 포워딩 업체에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CBM, 큐빅미터입니다. 물건의 부피를 뜻하는 것이고요. 1CBM을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net weight, net weight는 제품 순수 중량을 뜻하는 것이고요. gross weight는 포장 이후의 총 중량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카톤은 한 박스를 뜻하는데요. 보통 카톤 박스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그 카톤 박스의 수량이 몇 개인지 포워딩 쪽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클로징이라는 것은 서류 마감일과 그 다음에 물류 마감일입니다. 서류도 배가 떠나기 전 며칠 전에 마감이 되어야 되고 물건 또한 적재지까지 며칠 전에 반드시 도착해서 마감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FCL과 LC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FCL은 한 컨테이너에 우리의 물건만 가득 들어있는 것을 FCL이라고 합니다. LCL은 소량 화물로서 한 팔레트나 팔레트 이하, 즉 카톤 박스 단위도 LCL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컨테이너 야드, CY라고 하고요.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 CFS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우리가 무역 관련 뉴스를 TV에서 보면은 많이 보게 되죠.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는 컨테이너 야드, FCL인 화물이 쌓여 있는 곳이 CY 컨테이너 야드라고 하고요. 우측 사진 보시면은 팔레트 단위로 소량 화물들이 있습니다. 이 소량 화물들이 모여서 하나의 컨테이너가 짜여져서 나가야 되는데요. 그 컨테이너를 짜기 위한 공간이 CFS입니다. 그 다음 결제 방식인데요. 결제 방식은 TT 방식과 LC 방식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TT 방식은 전신환 송금인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온라인 뱅킹으로 바이어가 셀러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LC는 신용장인데요. 신용장은 굉장히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결제 방식에는 TT 방식이 있고 LC 방식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실무에서는 LC보다는 TT가 서로 편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인콰이어리, RFQ, 오퍼시트, PO, PI가 있는데요. 인콰이어리는 바이어의 문의 이메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RFQ는 바이어가 셀러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퍼시트인데요. 오퍼시트는 견적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퍼시트는 또 다른 말로 쿼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purchase order, 오더장이라고 하고 발주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purchase order는 바이어가 오더를 확정하게 되면은 셀러에게 purchase order를 보내서 자신의 구매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줄여서 PI라고 하는데요. 셀러가 바이어로부터 오더장을 받고 나서 즉 purchase order를 바이어로부터 받고 나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수출을 할 테니 결제를 해주십시오 라고 보내는 것이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는 현재 버전은 인코텀즈 2020이 가장 최신 버전인데요. 무역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와 위험 부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인코텀즈입니다.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EXW, Xwork, FOB, Free on Board,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FOB 부산 포트라고 하면요. 셀러가 부산항까지 물건을 갖다 주면은 이로써 셀러의 책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즉 부산항에서부터
바이어가 살고 있는 그 국가까지, 수입하는 국가까지 운송되는 모든 운송 비용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과 비용은 바이어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CIF 홍콩은요, 홍콩항까지 보내는 해상 운임과 보험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을 한다는 뜻입니다. 인코텀즈 2020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이러한 그림으로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시간 되실 때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아실 필요가 없는 것이 다 이렇게 모든 인코텀즈를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것 FOB, CIF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바이어와 가격 협상을 하고 견적을 내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수출 프로세스 이해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